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이 졌느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인데 대한민국이 졌느냐? 누구한테 졌느냐? 이제 여러에게 졌다라면 근데 진 건 아닙니다. 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무,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미국 망했다. 미국이 졌느냐? 진 거 아닙니다. 진 거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미국에게 임무가 있다. 청교도의 그 정신이라 하나요? 청교도들의 그 임무. 미국을 단지 살려고 왔는데 살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독립선이죠. 그런데 따라오는 것, 일루미나티가 그때 설립되었다. 이 일루미나티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활동으로서 본다는 거죠.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일루미나티 설립. 예수의란 행적이 이제는 독립선언 일루미나티가 들어오면서요. 교황이 예수회를 해산하는 것까지는 요 그리스도 교회사에 나오는데 예수회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빠집니다. 일루미나티 설립으로. 그리고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 수족회라는 것이 이제는 바뀌고 예수회란 이름 자체는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황이 현재
교황은 바티칸의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은 2015년에 바티칸에서 교황이 되는데 예수의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출신. 공식적인 말이 예수의 출신이 교황제도, 교황 속에 들어간 것은 교황제도 2000년, 1500년 교황제도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회가 1773년에는 교황이 예수회를 해산하는데 이제는 그로부터 한 220년 지난 250년 지나네요. 250년 지난 지금에는 예수회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회부터 한 250년간 예수회라는 이름이 사실은 교회사에서는 사라진 거죠. 우리는 이거를 주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미국은 교황제도 사탄의 위치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예수란 이 이름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탄회로 아무 이름에 부른 게 아니고 행적이 사탄으로 왔기 때문에 그 행적을 보였으니까 사탄회로 계명되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임무가 이런 임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라 하는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이거를 제외시키고 이걸 별도로 하고 본다는 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했던 트럼프 연방대법원 소송기각에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한번 듣는 게 좋은데, 우리 정치일기라고 하는 이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것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돕는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소송기각. 요 내용은요 꼭 이대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맞다는 건 아닌데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들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하늘이 돕는 트럼프,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트럼프의 승리는 결과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해 드렸습니다. 자, 소송이 기각되었네요.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 파악이 끝났다. 저는 이것을 더 큰 목적을 둡니다. 자, 직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텍사스주가 주도하고 18개 주가 함께 낸 연방대법원 소송이 있었죠.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4개 주의 선거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주 입법부가 새 선거인단을 임명하라고 명령해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이것이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 4개 주에 현지 시간 10일 오후 4시까지 입장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마치 어떤 판단을 내려줄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쳤어요. 입장문을 4개 주에서 다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 주에서 어떤 입장문을 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다. 또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또 나머지 민주당도 이 4개 주 외에 한 15개, 16개 주가 그것은 연방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도 낸 것 같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접수까지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줄 것처럼 하더니 민주당도 공화당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서로 소송을 하고 또 반대 의견을 내고 하니까 이 연방대법원에서 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는 좀 이렇게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연방대법원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런 건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상주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런 게 책임 회피 아닌가요? 일단 그건 모르겠고요. 자, 제가 뭐라고 직전에 영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연방대법원이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고 그냥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보니까 여론도 그렇고 각 주도 그렇고 거의 반대 50대 50으로 이렇게 편이 갈려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이 당선된 걸로 확정되어서 거의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바이든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이것은 아직까지 법적 분쟁이 있다. 부정선거 의혹도 많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은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둘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직전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성향이 보수 쪽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한테 쏠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연방대법원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론에 따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제가 직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혹여 기각되더라도 이것은 괜찮다. 기각되더라도 기회가 있다.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각 주에서 모든 것을 다 싸워서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발견되어서 나중에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이미 14일 날은 선거인단이 가서 또 이렇게 투표를 해서 확정 지으려고 할 거고요.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트럼프가 아무리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연방대법원에다가 알려주십시오. 내년 1월 달에 가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때에 이미 시간이 없을 때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손을 바이든한테 딱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렇게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이 돕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론전, 국민들한테 이런 불법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거에도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개국령으로 가더라도 국민들은 충격을 덜 받겠죠. 또 하나는 연방대법원의 성향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자, 두 개를 얻은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늘이 돕는 거죠. 텍사스주 외에 18개 주의 연방대법원 소송은 대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 절차에 불과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연방대법관들의 정체를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이 보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연방대법원까지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다 어떤 손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마치 직전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배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이 트럼프의 충복처럼 그렇게 모두 언론에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체를 드러낸 것이 AP통신 인터뷰가 바로 그 당시 윌리엄 바는 아직 심각한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윌리엄 바는 모든 것을 다 조사했을 것이다. 조사하고 나니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고 나서 윌리엄 바는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서
계속 그 조사한 것을 그냥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 알고 있었겠죠. 윌리엄 바가 배신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간이 없었죠.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윌리엄 바한테 너 배신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네 뒷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날 배신하면은 너는 반역죄로 끝난다.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윌리엄 바는 무릎을 꿇었겠죠. 항복을 하면서 사실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겁이 났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배신했다. 이렇게 항복선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시 윌리엄 바는 트럼프한테 붙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예, 그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는 이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가 배신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로 반역자들을 잡는 트럼프 이렇게 올려들었고 적이 적을 가장 잘 알기에 이 윌리엄 바를 통해서 적을 칠 것 이렇게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윌리엄 바는 모든 것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복선언을 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와서 윌리엄 바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했다기보다는 이미 수사는 다 해놨는데 그날부터 하나하나 발표하기 시작했죠. 자, 바이든 아들 수사하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아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등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날 이후에 또 FBI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합주의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는 트럼프한테 항복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페이스북 CEO, 페이스북을 또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자국민 역차별 페이스북 피소, 고임금 일자리에 중국인만 수천 명 채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법무부에서 2년간 철저히 조사 후 소송을 냈다. 자, 법무부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해놓고 지금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발표를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페이스북 중공검열관 출신 채용, 검열 업무에 투입했다. 검열은 뭐를 검열했나요? 페이스북에는 중국인 재직자라는 그룹이 있는데 전부 중국인 직원으로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스카우트해온 직원들로 다양한 이슈에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틀 뒤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이 단순한 불만 표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무부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한테로 이렇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기각됐더라도 그래도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연방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미국 전 국민에게 이런 불법 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 이것을 모두 미국 국민들한테 공개했고요. 또 하나는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텍사스주 외에 18개 주의 연방대법원 소송은 대법관들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는 테스트 절차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각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거나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그렇게 예언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밀려서 거의 패배할 만큼 그런 상황도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절차에 불과하지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
트럼프한테 가장 큰 선물을 하늘이 지금 2개 준 겁니다. 연방 대법관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길을 인도했느냐? 그것은 이제 미리 이미 토마스 맥커너니 장군을 통해서 여러 번 국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계엄령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에포크 타임즈 인터뷰에서 토마스 맥커너니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첫째, 1차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9월 행정명령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비상사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외국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반란법, 폭동진화법을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1800년대에 제정했으며 내란 상황에서 군이나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위군으로 부족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연방군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1차 행정명령 집행, 2차 반란법, 폭동진화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법무부에서 지금 윌리엄 바가 모든 것을 수사했는 것을 폭로하면 틀림없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무장을 통해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것을 모두 폭로하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계엄령을 선포하고 연방군을 투입해서 인신보호령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자를 잡아들여서 군사법정에 세우는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좌우의 전쟁이다. 내란 상태까지 가야지 이것이 끝난다. 내란 상태까지 가고요. 군사법정을 세워야지 지금 디스테이트 세력들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대로 실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드립니다. 이 종료가 됐는데 하나 이 자료에서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물에서 나온 내용이 한미 정치는 톱니바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은 정치로 보고 톱니바퀴라 하는 뭐 여러 톱니바퀴 중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톱니바퀴가 미국과 한국은 이게 1대1이에요. 1대1.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는 그래 봅니다. 그것이 2020년 10월 28일 날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때는 톱니바퀴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과 한국의 그 위치가 교황제도 붕괴하는 것에서 있었을 그 위치는 미국은 미국대로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정체를 드러내고 한국은 한국대로 작은 나라지만은 가지는 한글이라 하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처럼 이런 자료를 갖다 였고 또 저런 자료를 갖다 해가지고 정치상으로 볼락하는 이 내용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 상황이 아니다. 바로 교황제도 붕괴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 사이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딥스테이트의 정체가 드러난다 하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편이죠. 딥스테이트의 정체가 드러난다. 어제도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떤 나라가 어떤 세력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흔들 만한 세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미국하고 상대가 될 것 같아서 전 세계가 중국이 뭔가 세력이 될 거다 하고 중국 쪽으로 편들었다가 2020년 한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입장을 싹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전체에서 지금 반란법, 행정명령, 반란법, 계엄령 선포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 1차에 나오는 이 내용이 행정명령, 뭐 행정명령입니까? 외국 세력이잖아요. 외국 세력. 어느 나라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어느 나라가 미국의 선거 개입에 들어가겠다고 어느 나라가 이걸 하겠다 했겠어요. 중국이 일부가 있지만은 중국에 끝나지 않죠. 이 딥스테이트로 나오는 이 표현은 중국을 이용하는 바로 그 세력, 외국 세력, 미국에서의 외국 세력, 딥스테이트란 말하고 중국을 움직이는 외국 세력, 교황제도밖에 없어요. 1500년에 이 국가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율하고 이 하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교황제도만큼 그 일익이 화려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 교황 세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은 돌아가면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회가 있잖아요. 봐요. 1776년, 1773년 예수의 해산, 형식적이죠. 미국한테 지금 이런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예수회를 해산하는 듯하게 지금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가 설립이 되는 이 독립과 더불어서 일루미나티가 설립된다. 미국의 조직이 벌써부터 뿌리부터 1620년에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독립선을 할 때 일루미나티가 같이 조직이 되는 거죠. 이 뿌리를 지금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라면서 PC 좌파, PC 우파, 연방 대부분도 못 믿는 이유는 PC 좌파에서 있는 연방 대부분 임명한 것도 있지만은 PC 우파라고 보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 대부분 못 믿는 거죠. 조직 자체가. 이 예수의 조직에 넘어오는 교황제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넘어오는 교황 세력이 2015년, 왜 2015년을, 2015년이 아닙니다. 2013년입니다. 예, 잘못 이야기했어요. 왜 2013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바로 2014년이 대한민국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거고 2014년 8월 달에 프란시스코 현재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한했어요.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출신의 프란시스코가 교황제도의 첫 번째다. 그 임기 중에서 지금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를 이루려고 하던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요소에서 중국을 통해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이런 것은 오래된 조직 속에서 이미 기획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모른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다면요, 빨리 그 사람은 목회길에서 떠나야 돼요. 차라리 농사 짓는 농부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따라다니는 양들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